1949년 6월 김구가 암살됐다. 1년 뒤 전쟁의 혼란 속에 훗날 암살 배우로 지목된 이들이 죽음을 맞기 시작한다. 당시 친일파 인사들이 모인 88 구락부 핵심이었던 최병덕. 직접 암살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포병사령관 장은산. 암살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 외친 김성주 역시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는 4.19 직후 급사했다. 그런데 김구가 암살된 지 40년째 되던 지난 89년 KBS 취재팀의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사람. 암살범 안두희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침묵했다. 50년대 안두희가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다는 양구에서도 예외는 없었다.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하고서야 한 사람이 현장으로 나섰다. 양구에서 안두희는 동부전선 11개 사단의 군납을 맡은 사업가였다. 그렇죠. 여기로 우측으로 이 자리가 내 우측으로 여기가 안두희 그 양반의 연못. 그 잉어, 붕어가 덕실덕실하고 정자가 있었어요. 가운데 이제 정자를 세워놓고 그 정자는 이제 배가 있어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서 이제 놓고 거기서 놀고. 주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 군부 사람들이 많이 왔죠. 지금은 도서관과 테니스장으로 바뀐 이곳이 당시 안두희의 공장이 있던 자리다. 강원도에서 납세 신고액이 2번째에 달할 만큼 안두희는 부를 누렸다고 한다. 공장 주위로 정자와 인공호수를 만들어 군 간부들과 뱀놀이를 즐겼던 군납업자. 인간이라고는 안 들어오지 않고. 그 뭐지? 일설에 하면 일단 새로 사단장 오거나 네. 오면 이쪽으로 인사하러 와요. 인사. 그래 들었어요. 그 사단장이 와가지고 인사하러 왔다. 요게 일반적인 군납업자로선 상상하기 힘든 안두희의 기세는 곳곳에서 확인됐다. 애초에 안두희의 공장부터가 엄연히 주인이 있는 사유지에 한마디 양해도 없이 세워진 것이었다. 당시 공장 부지의 주인은 지금도 양구에 살고 있었다. 그는 보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당시 항의한 주민 중엔 그해 농사를 짓다 봉변을 당한 현직 경찰이 있었다. 그때 그 경찰에 기리 형사라고 있었는데 경작자가 있으니까 사자 양해도 안 구하고 가서 하니까 그 사람이 와서 이거 갖다 남 가꾼 걸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뭐 다 그렇게 막 시설하느냐 그리고 하니까 이 자식이 중대한 사업에 공사 시설하는 데 와서 무슨 잔소리냐고 망치 있어요. 장돌이 그걸로 코를 쳐서 피까지 내는 걸 보았거든요. 그 자식이 그렇게 과격한 성질이구나 하는 걸 알았단 말이야. 안두희. 그때는 뭐 그러니까 제 천하로다가 두려움이 없었지. 법도 상식도 통제하지 못한 그의 기세를 보며 주민들은 그것이 암살의 대가라 믿었다. 대부분 국내에 있는 청년들이 그 김구 주석 만나뵈면 무조건 하고 큰절을 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만나면 이 양반 악수하고 이거야. 그러면 이게 도양적이고 서양적인 거야. 그럼 우리 청년들은 왜 이리 김구 주석 큰절한 이거를 우리는 좋아했다고. 김구 주석을 추종하는 청년들이 월등히 많았다고. 응? 그런데 왜 김구 주석이 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한국의 신탁통치 결의안에 가장 먼저 반대하며
김구는 이후 찬탁으로 돌아선 조선공산당 및 북한 정권과 극렬한 대립의 길을 걸었다. 일찍이 임시정부 시절 공산주의자에게 맞은 총알을 평생 어깨에 받고 산 이가 김구였다. 그러나 48년 유엔이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의하면서 김구는 입장을 180도 선회한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은 곧 분단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그는 김일성에게 남북 연석회의를 제의해 평양으로 향한다. 그것은 우익 청년들에겐 믿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그때 경교장이라는 게 어딨냐면 서대문에 있었어요. 그 앞에 그 중학생들 나도 간 적이 있다고. 뭐냐면 가시지 말라고. 북으로 출발하던 날 경교장 앞은 군중들로 찼다. 이때 마침 선생이 베란다에 나타났다. 군중들은 선생 입에서 좋은 소식이 나올까 귀를 기울였다. 너희 놈들은 왜 여기 있는 거야? 한 번 간다고 내가 결심한 것은 누가 말려도 쓸데없어. 북조선 공산당이 나를 미워하고 스탈린의 대변자들이 나를 시베리아로 끌고 가도 좋다. 북조선의 빨갱이도 김일성도 다 우리들과 같은 조상의 피와 뼈를 가졌다. 나는 이 길이 마지막 길이 될지 몰라도 이북의 우리 동포들을 뜨겁게 만나봐야겠다. 나 김구 선생은 가야 된다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가면 그 김일성한테 이용당합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나보고 이 사람아 나는 혁명가야. 애국하는 혁명가야. 혁명가는 모든 걸 낙관을 하고 해야 혁명이 되지. 비관만 자네처럼 비관만 하면 혁명이 되나? 그냥 나 갈 거야. 가서 가면 뭐 김일성을 만나서 한번 남판을 할 거야. 결국 48년 4월 김구는 38선을 넘었다. 김구에게 그것은 마지막 독립운동이었다. 30년을 해외를 떠돌며 기다린 해방. 그 해방을 맞은 지 겨우 4년 만에 남북이 경쟁적으로 독자적인 정부 수립에 매진하며 전쟁을 부르짖는 현실이었다. 조국 분열의 위기를 만고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들이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자주의 독립을 전취할 대결 것은 성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극단적인 대립의 끝이 결국은 민족의 분단을 넘어 전쟁으로 갈 것임을 직시한 노 정치가의 대전환이었다. 그러나 남북 연석회의는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제 단독 정부를 지지하고 이승만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48년 방북을 기점으로 급격히 달라진 김구의 마지막 노선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김구는 건재했다.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 없는 거목. 이 백범이라는 우거진 나무를 베어 넘김으로써 한독당이라는 울타리를 허물어버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발동하는 요마들을 없애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안두희와 그 배후들이 내건 암살의 명분이었다. 암살 직후 안두희 뒤에 이승만 정권이 있다는 세간의 얘기를 믿지 않았다는 강원룡 목사. 그런 그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전쟁 중이었다. 박 장군의 막사에서 밤에 자는데 거기서 박남표 장군이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게 이 말이 폭로되다가는 내 목숨이 달아날 이런 비밀 이야기를 내가 하겠는데 할까 말까 내 생각하다 아무래도 목사님한테는 해둘 것 같아서 합니다. 그래 뭐냐 그랬더니 안두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이군사령부에 와 있습니다. 아주 난 뭐 벼락을 맞은 것 같아. 아니 그 사람이 아니 김구를 죽인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사참모지만은 그 사람의 인사 보직에 대해서는 경무대라는 게 이 박사인데 경무대 허가 없이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경무대가 직접 인사관리를 했다는 안두희.
그에 대한 기록은 의문투성이다. 49년 옥중에서 대위로 특진에 퇴역했다고 적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기록에는 안두희가 51년 3월 대위로 예편한 것으로 남아있다. 이후 그는 강원도 양구에서 군납업자로 변신했다. 1949년 6월 김구가 암살됐다. 1년 뒤 전쟁의 혼란 속에 훗날 암살 배우로 지목된 이들이 죽음을 맞기 시작한다. 당시 친일파 인사들이 모인 88 구락부 핵심이었던 최병덕. 직접 암살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포병사령관 장은산. 암살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 외친 김성주 역시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는 4.19 직후 급사했다. 그런데 김구가 암살된 지 40년째 되던 지난 89년 KBS 취재팀의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사람. 암살범 안두희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침묵했다. 50년대 안두희가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다는 양구에서도 예외는 없었다.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하고서야 한 사람이 현장으로 나섰다. 양구에서 안두희는 동부전선 11개 사단의 군납을 맡은 사업가였다. 그렇죠. 여기로 우측으로 이 자기가 내 우측으로 여기가 안두희 그 양반의 연못, 그 잉어 붕어가 같이 덕실덕실하고 정자가 있었어요. 가운데 이제 정자를 세워놓고 그 정자는 이제 배가 있어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서 이제 놓고 거기서 놀고. 주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 군부 사람들이 많이 왔죠. 지금은 도서관과 테니스장으로 바뀐 이곳이 당시 안두희의 공장이 있던 자리다. 강원도에서 납세 신고액이 2번째에 달할 만큼 안두희는 부를 누렸다고 한다. 공장 주위로 정자와 인공호수를 만들어 군 간부들과 뱃놀이를 즐겼던 군납업자. 인간이라고는 안 들어오지 않고. 그 일설에 의하면 일단 새로 사단장 오거나 네. 오면 이쪽으로 인사하러 와요. 그래 들었어요. 그 사단장이 와가지고 인사하러 왔다. 요게 일반적인 군납업자로선 상상하기 힘든 안두희의 기세는 곳곳에서 확인됐다. 애초에 안두희의 공장부터가 엄연히 주인이 있는 사유지에 한마디 양해도 없이 세워진 것이었다. 당시 공장 부지의 주인은 지금도 양구에 살고 있었다. 그는 보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당시 항의한 주민 중엔 그해 농사를 짓다 봉변을 당한 현직 경찰이 있었다. 그때 그 경찰에 기령사라고 있었는데 경작자가 있으니까 사자 양해도 안 구하고 가서 하니까 그 사람이 와서 이거 갖다 남 가꾼 걸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뭐 다 그렇게 막 시설하느냐 그리고 하니까 이 자식이 그 사람이 병사를 하기 전에 병사든지 뭐 자연사 하기 전에 그냥 죽여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미 국립문서보관소엔 암살되기 20일 전 유엔 한국위원회에 쓴 김구의 편지가 남아있다. 한국을 둘로 갈라놓고 두 군대를 갖다 세워놓고 그리고 제각각 철수해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은 분명히 내전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전이 일어나서 피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으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책임은 미국하고 소련이 지라 이겁니다. 김구 선생이 이렇게 훌륭한 편지를 갖다 썼다는 걸 갖다 국민이 모두 알아야 됩니다.
강원도에서 납세 신고액이 2번째에 달할 만큼 안두희는 부를 누렸다고 한다. 공장 주위로 정자와 인공호수를 만들어 군 간부들과 뱀놀이를 즐겼던 군납업자. 인간이라고는 안 들어요. 여기로 우측으로 이 자기가 내 우측으로 여기가 안두희 그 양반의 연못. 그 잉어 붕어가 같이 덕실덕실하고 정자가 있었어요. 가운데 이제 정자를 세워놓고 그 정자는 이제 배가 있어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서 이제 놓고 거기서 놀고. 주로 오는 사람들이 이제 군부 사람들이 많이 왔죠. 지금은 도서관과 테니스장으로 바뀐 이곳이 당시 안두희의 공장이 있던 자리다. 1949년 6월 김구가 암살됐다. 1년 뒤 전쟁의 혼란 속에 훗날 암살 배우로 지목된 이들이 죽음을 맞기 시작한다. 당시 친일파 인사들이 모인 88 구락부 핵심이었던 최병덕. 직접 암살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포병사령관 장은산. 암살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 외친 김성주 역시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성모는 4.19 직후 급사했다. 그런데 김구가 암살된 지 40년째 되던 지난 89년 KBS 취재팀의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사람. 암살범 안두희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침묵했다. 50년대 안두희가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다는 양구에서도 예외는 없었다.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하고서야 한 사람이 현장으로 나섰다. 양구에서 안두희는 동부전선 11개 사단의 군납을 맡은 사업가였다. 그렇죠.